자, 미국의 그 연준이 이번에 동결을 했습니다만은 추가 금리 인상을 올해 내에 예고하고 고금리가 내년 말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말한 후폭풍이 뒤늦게 한국에 엄청난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고 적당히 반응하더니만 어제 한국 주식시장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다 내려갔고요. 자,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대충 물가가 안정되고 그리고 머지않은 시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시킨다라고 얼렁뚱땅 거짓말을 해오던 일들이 이제 그래도 그리 되지 않겠냐라는 희망사고가 깨지면서 이제 현실을 자각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미 금리 매파적 동결 내년까지 긴축이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어제 환율도 아주 급등했어요. 그래서 어제 1340원에 육박하는 환율, 주식시장 추락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미국 기준금리를 연내 추가 인상 시사하면서 고금리 쇼크가 장기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추경호가 드디어 고금리가 오래 갈 듯하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금융재정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글로벌 긴축 장기화, 가계대출 금리 들서, 은행 국고채 금리 연중 최고, 주담대 신용대출 연 6%대. 4월 견조한 미국 경제 인플레 안정될 때까지 긴축. 4월 미 경제가 예상보다 강해. 이것도 뻥이죠. 그런데 좌우간 5%대 기준금리가 내년 말까지 지속. 그래서 국제 유가 상승도 물가 부채질. 인플레 안정 아직 갈 길 멀어. 미국에 이어 영국도 금리 동결을 일단 했지만은 지금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 자, 파월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 금리 인상 신중하게 진행 6번 언급하고 올해 남은 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하겠다. 금리 예측은 계획 아닌 불확실한 전망이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했고 더 높이 더 오래 매 날개를 펼친 파월 이렇게 말을 했고요. 5%대 금리 내년 말까지 가나 세계 금융시장 먹구름 내년 말 금리 전망도 0.5% 높여. 자, 자산가격 하락과 환율 급등이 한국에 이렇게 발생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발칵 뒤집어졌고 추경호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곧 금리가 인하되고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갈 것처럼 하다가 4분기 고금리 예금의 만기 도래에 따른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 유동성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은행 유동성 규제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 그리고 회사채 기업은행 등의 3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바짝 쫄았습니다. 다.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각별히 경계심을 갖겠다고 이제서 말하고 있어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 가능성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으로 높아졌다. 자, 그래서 그냥 바짝 쫄았으면서 말은 9월 위기설 전혀 근거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 자영업자 대란설 근거 없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본인도 크게 자신 있는 입장이 아닌 걸로 비춰져요. 자, 어제 이런 미국 연준의 전망에 한국의 정시가 순식간에 흔들렸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사 제목이 더 재밌습니다. 가계비 폭증, 정부도 속수무책, 은행 금리까지 오르며 비상등. 자, 그래서 가계 대출이 그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도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은행 금리도 이제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수습불능으로 올라간다. 또 다른 기사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연내 7% 돌파하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리가 뛰기 시작했다. 자, 연준처럼 금리 더 올릴 수 있나? 셈법 복잡해진 한국은행. 한국은행 이제 머리 아파 죽지요. 자, 버티고 동결시키다 보면 연말쯤 미국의 금리가 내려올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고금리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애초 시장에서는 이 시장이 한국은행이겠죠. 연준이 6월부터 통화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조만간 금리 인상 종료 신호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연준이 내려 정책 금리를 더 높이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예상보다 강한 경기 회복세로 고물가가 잘 꺾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 연준의 통화 긴축으로 숨고르기를 하던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졌고 3.5까지 인상시킨 뒤 2월부터 5차례 동결해서 2%까지 벌어졌는데 이제 더 벌어지게 생겼다. 한국의 금리 인상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보다 안전한 투자처인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면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 하락이 심해질 거다. 자, 4월부터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세로 가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이 힘을 실어야 이 늘어나는 가계대출도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리게 되면 당장 한국의 총선 앞두고 원리금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나 경기 자체가 가라앉기 때문에 못한다. 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못할 거예요, 새가슴이. 8월 은행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대출금리 다시 오를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은행하고 이게 기업에서는 돈을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은행들도 지금 자금을 이 레고랜드 때 이 비싼 금리로 정기예금 들어갔던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걸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지금 은행들도 금리를 높게 잡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은행발로 높게 되어가고 있다. 계속되는 미국발 고금리 신호, 국내 은행 대출금리도 오른다. 자, 그런데 이제 골 때리는 거는 이대로면 사채를 쓸 판이다. 우리도 돈 없다. 꽉 막힌 대출문. 그래서 지금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는 서울 강남 아파트 담보로도 대출이 쉽지 않고 부동산 PF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저축은행도 신규 대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1금융권에서 가계 대출이 늘어나지만은 지금 그 2금융권들은 전부 스톱 상태에 가고 있고 2금융권은 대출하고 싶어도 대출해줄 돈을 구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엄연히 예측되던 일을 뒤늦게서 마치 전혀 모르던 미국의 폭탄 선언이 터진 것처럼 난리를 띠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겉으로는 관리 가능하고 별일 없다 말하지만 내가 볼 때 지금 한국의 경제 관료들이 바짝 쫄았을 걸로 보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정치하고 관계없이 소신 있게 했었어야죠. 금리도 적당히 올리고요. 가계부채도 쪼아서 줄이고 줄였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요. 내려가겠지. 중국의 리오프닝이 효과 없을 것이다. 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중국의 리오프닝 되면 한국의 수출도 늘어나고 성장률도 회복될 거다. 이제 또 반도체 회복된다고 바람 잡고 있죠. 요 사이에 뭐 중소기업 수출이 늘어난다고 또 바람 잡고 있고 뭐 9월 달에 수출이 늘어났다고 바람 잡고 있어요. 그럼 별일 없겠네요. 걱정할 일 아무것도 없고 한국의 경제 관료들만 믿고 국민은 다리 뻗고 살겠습니다. 왜 그런데 호들갑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들 예상이 다 빗나가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런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